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쿠스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일에서 홈바를 즐기는 바쿠스입니다. 오늘은 위스키 성덕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 일본 위스키, 그 중에서도 야마자키입니다. 저희 20대 청년 시기는 아버지께서 모으셨던 블렌디드 위스키와 한국의 위스키 등을 접하던 시기였고, 유학생활로 독일에서 작년이 되어서야 싱글 몰트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어 일본 위스키는 비교적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24년 산토리 창업자 신지로 토리가 일본 최초의 몰트 위스키 증류소를 교토 외곽 야마자키에 설립하였습니다. 스테인리스 발효조와 목조 발효조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구리 폿 스틸로 스피릿을 증류하여 블렌딩한다고 합니다. 일본 위스키답게 일본산 물참나무 미즈나라 캐스크에서도 숙성하는 등 기존 서양 증류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음할 야마자키는 18년 숙성 제품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지인들과 공동으로 구매할 찬스가 생겼는데요. 1년 번호가 없는 최근 버전으로 빔 산토리 유럽 브랜치에서는 2024 릴리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43%, 올로로서 쉐리 캐스크, 엑스 버번 캐스크, 그리고 미즈나라 캐스크에서 숙성되었습니다. 독일 소매 가격은 700유로 전후입니다. 색은 짙은 루비 앰버에서 브론즈 톤으로 거의 버번급으로 어두워 보입니다. 먼저 시향입니다. 잔에 떨어지는 순간 피어나는 것은 건 과일류 향인데요. 피어나는 첫 향에서는 알코올 자극이 적고 꽤 부드럽게 시작이 됩니다. 탑노트에서는 말린 푸른, 말린 대추야자, 크랜베리, 건포도 같은 짙은 과일의 눅지한 향과 체리, 자두, 블루베리, 오렌지 껍질 등의 상큼함도 올라옵니다. 미들노트는 시트러스의 블랙페퍼 등의 톡 쏘는 노트가 들어옵니다. 축축한 흙내음도 있고요. 허브와 민트도 있는데 가장 지배적인 느낌은 유칼립투스의 이국적이고도 드라이한 향입니다. 향의 베이스는 한약방 혹은 전통 찻집 냄새와 비슷하고요. 절마당이나 법당에 들어설 때 나는 향로 연기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향은 미즈나라 캐스크의 레진, 즉 송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잔에 바람을 불어 갇혀있는 향을 한번 날려봅니다. 그리고 깊게 향을 음미하게 되면 하단에 깔린 냄새가 올라오는데 가죽 제품 전문점에서 구입한 신상 가죽 가방 냄새나 말린 푸른 혹은 건자두, 크랜베리 등의 눅진하고 달큰한 향이 피어납니다. 향기에도 피니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점성있고 농밀한 시음의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도수 43%의 체감 이상으로 깊고 둥근 인상입니다. 그리고 시향 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칼립투스 혹은 멘톨과 허브의 드라이한 잔향이 남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살짝 제가 헷갈렸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피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미묘한 나무 스모크, 정확히는 장작의 재 혹은 난로에 묻어있는 그을음 같은 매캐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첫 맛은 미즈나라 캐스크의 영향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향신료, 허브, 그리고 우디함입니다. 이어서 은은한 가죽, 물에 젖은 담배를 피울 때의 맛과 같은 약간의 쓴맛 혹은 코코아 파우더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코코아 파우더를 한 스푼 먹다가 목에 걸린 느낌처럼 매캐하고 입천장에 뻑뻑한 느낌이 남습니다. 저희 집에는 거실과 다락방에 장작을 떼는 난로가 있는데요. 난로의 문을 열게 되면 맡게 되는 순수한 스모크, 그을림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미들로트는 시향에서와 같이 입안 가득히 건포도, 체리, 자두 등의 녹진하고 달큰한 맛이고요. 43%의 도수치고는 꽤 진하고 두터운 바디입니다.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노트가 있는데요. 태운 오렌지 껍질, 90% 이상 다크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등의 노트입니다. 이 거친 텍스처는 조금 진하게 리토스팅된 캐스크의 영향인 듯합니다. 그리고 아주 살짝 짭짤함이 느껴지는데요. 아일라 스카치 위스키들의 바닷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암염 몇 알을 녹인 듯한 미네랄의 노트입니다. 잔을 흔들어서 계속 마시다 보면 레그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역시 기존 스카치 위스키와 달리 상당히 이국적인 맛입니다. 과일, 가향 홍차에 위스키를 섞어 마시는 맛인데요. 얼그레이나 아쌈에 위스키를 섞은 맛 혹은 아이리시 커피 스타일, 홍차 기반의 글리티라는 독일의 블렌디드 티를 연상하게 합니다. 피니쉬는 롱 피니쉬라 할 수 있습니다. 오크와 가죽에서 오는 스모크와 제 느낌이 입안에 남습니다. 브라운 슈거와 바닐라의 달큰함도 있고요. 드라이한 나무향 혹은 로이보스티의 노트도 남아 있는데요. 입안 깊숙이 알싸한 스파이시한 노트에 녹여져 있습니다. 이미 다 마셨지만 코에는 생강 같은 상큼함과 쉐릭의 과일 그리고 너티함이 은은히 지속됩니다. 아마도 미즈나라 캐스크의 드라이한 탄닌성 오크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물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몇 방울의 물을 더하면 미즈나라 캐스크의 개성인 고목재 한약방의 향이 더 많이 퍼집니다. 보통의 위스키들은 물을 첨가하게 되면 텍스처의 질감이 연하게 마련인데 야마자키는 훨씬 더 걸쭉하고 입안에서의 코팅감이나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깔끔한 생수 몇 방울인데 진한 진저 에일을 섞은 것 같은 텍스처로 변합니다. 하지만 떫은 맛도 배가가 되고요. 물로 인해서 과일향, 특히 베리류의 노트가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나무 숙성의 깊이가 더 드러납니다. 입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한 모금의 술에 숙성 캐스크의 나이테가 느껴지는 듯한 거친 질감이 추가됩니다. 몇 방울의 물로도 변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위스키는 거의 처음입니다. 향 또한 입안에서 코끝까지 입체적으로 퍼지고요. 버번계의 오크, 바닐라 결이 더 부각됩니다. 반면 베리류의 과일향은 상당히 적어집니다. 페어링입니다. 와규 혹은 기름지지 않은 쇠고기 스테이크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쇠고기의 풍미에 드라이하고 과일향이 많은 위스키 한 잔이 더해지면 서로 풍성한 맛을 이끌어냅니다. 하몽이나 프로시토의 조합도 좋고요. 거창하지 않은 안주를 원하신다면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추천합니다. 총평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야마자키 18년 숙성 제품은 아메리칸 오크, 쉐리 오크, 미즈나라 캐스크를 정교히 교차시켜서 우아한 조화를 구현한 일본 싱글 몰트의 상징적인 레퍼런스입니다. 43%라는 도수가 조금 아쉽지만 비교적 오일리하고 부드럽게 시음자를 달래면서 음용하게 하는데요. 인센스, 샌달우드로 대표되는 미즈나라 시그니처인 어두운 과일과 초콜릿, 우드 스파이스, 연한 스모키가 층층이 전개됩니다. 텍스처는 PT도 되지 않은 아드백을 연상할 정도로 두터운 질감, 까끌한 바디감, 그리고 떫은 맛을 가졌습니다. 저의 경우 스카치만 이미 500여 병 정도 경험한 후 마시게 된 경우라 야마자키는 기존 스카치와는 상당히 다른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먼 이국 스코틀랜드에 힘들게 여행을 왔는데 굳이 한식당 혹은 아시아 식당을 찾는 여행객의 느낌이랄까?
반면 서양의 향신료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아시아 혹은 일본의 냄새가 이국적이고 특이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와 같이 한약방 냄새, 사찰의 향 냄새를 아는 이들에게는 위스키에서 굳이 추가하고 싶지는 않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독일 소매가가 700에서 800유로라면 다른 대안적인 선택지가 너무 많고, 그 돈이면 좋은 위스키를 여러 병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바에서 잔술로 마셔보시고 꼭 물도 추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재테크가 아닌 다음에야 병으로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독일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라니아 레드 코체진. 이야기는 길었지만 간결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마자키 18년 숙성 제품은 복합적이고 정교하며 우아한 향의 품격과 미즈나라의 개성을 통한 천천히 음미할수록 보상받는 느낌을 줍니다. 클래식한 걸작의 면모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글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물을 타면 더 진해지고 거칠어지는 마법의 위스키 야마자키 18년 숙성. 오늘은 여기까지 위스키 배가 본 독일에서 바쿠스였습니다.